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꽃 김혜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가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막대를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색스폰 연주곡을 좀 들으면서 차분하게 뭐 차 한 잔이나 또는 뭐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네. 답답함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장이 열리고 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라는 거 아시죠? 네. 삼성전자발 쓰나미가 금요일과 오늘 내내 그 여진 쪽으로 조금씩 쓰나미의 나머지 잔진동이 남았다는 듯이 시장에 발목을 잡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참 시장에 날씨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상당히 날씨도 꿉꿉하고 상당히 지쳐있고 짜증이 좀 많이 섞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시장에서 좀 호전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선 씨는 만약 이런 게 좀 꿉꿉하고 날씨가 좀 별로일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일단 에어컨을 켜고요. 네. 연료 우리 또 절감해야 되니까 선풍기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선풍기 키면서 네. 수박 한 사발 그냥. 그래요. 먹으면. 참 우리 안방마님 혜선 씨가요. 이 네. 고품격 럭셔리한 저희 증권방송 꽃입니다, 전혀 꽃. 네. 어울리지 않게 좀 저렴하신 분이라는 게 또다시 판명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에게 네.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장 정리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다시 출회되면서요 16포인트 급락한 181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10포인트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장 코스닥도 515포인트 선에서 종가 기록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요. 하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선물 순매수로 현물 시장과는 좀 엇갈린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도영 씨,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선물 시장 쪽에서요. 네. 장 막판 부근에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확대를 시켰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건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세의 확대와 그다음에 개인 투자 창구 쪽의 매도폭 축소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제가 얘기할 땐 퍼즐 파이 맞추기거든요.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흘러가고 있는 야간 시장 쪽에서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조금의 바닥 징후를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업종별 하락세가 좀 뚜렷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IT, 전기, 전자, 그다음에 부품과 소재 쪽에 모두 다 반락 자체에 부정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반면에 중공업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네. 부분이 나왔었고요. 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들의 종목 장세 나왔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이요. 뭐 네. 하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지 못하고요. 도깨비 장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다. 흐물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어지러운 시장을 저희 또 멘토분들과 함께 잡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양순모 멘토 그리고 신창원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순모 멘토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뭐 거지 같은 장이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 스타일도 약간 거지 같은 그런 스타일로 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혜선 씨가 네. 제가 오늘 좀 장마 때 셌나요? 비 피해 좀 많이 보셨나요? 저 오늘 비 좀 맞고 왔더니요. 제가 따라가려고 했더니 같이 동반해서 저렴해질까봐 못 따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오늘장 한마디로 참 거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양승 모멘트. 그럼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준다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지 같은 장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위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삼성전자의 좀 인위적인 좀 이제 지수 눌림에 따라서 지수가 좀 인위적으로 좀 조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통상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을 놓고 보더라도요. 보통 이제 그 하루 거래량 기준이 보통 10시 30분 사이에 거래량이 약 한 1조 한 5천억 혹은 2조 원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가
해가 넘어가면서도 보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약 한 2조 원도 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 즉 시장이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파생 동향, 그러니까 즉 선물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좀 확대되는 국면이 나타나는 걸 보고 봤을 때 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시장 하루 종일의 모습을 보면 거래 대금에 이제 빠져있는 공백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거네요. 그냥 퉁퉁 던지는 이제 지겨서 나 이제 주식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이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도세로 그냥 흐물 없이 그냥 방어 제착 없이 그냥 떨어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좀 호가 공백을 이용한 좀 지수의 눌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지 같은 장세였다라고 네. 얘기했던 우리 이 어린 왕자인데 네. 참 깔끔한 어린 왕자가 거지 같았다라는 표현을 거칠게 했습니다. 얼마나 화났으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불은 더 거칩니다. 과연 어떤 표현을 쓰실지 네. 궁금한데. 신청하면 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글쎄요. 저는 간이 좀 큰 편이라서 멘붕이 안 걸리는데 멘붕이 왔어요. 사실 지난주 이제 가장 멘붕 많이 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멘붕이 좀 오는 것 네. 같았는데.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멘붕은 하루였다. 예, 멘붕장이다. 그리고 사실 주식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예, 주식하기 싫은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사무실에 기물 몇 개 파손하신 거 아닙니까? 예, 컴퓨터가 차가지고 컴퓨터 고장 나가 오후에 네. 14만 원 들어 고쳤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 신창한 멘토가 그래도 강심장인데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 기물을 혹시 파손하게 돼서 수리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급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예, 이제 과거 예를 보면 제가 이제 항상 컴퓨터 차는 날 차고 이제 일주일 내로 급반등이 항상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장이 혜선 씨가 우리 쌤 출연하고부터 계속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혜선 씨가 계속 그런가요? 나오는 그날까지 한번 좋은 날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붉게 왔는데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내일장은 생각하는데. 빨간불. 예, 내일장 네, 참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글로벌 떠도 우리나라 빠져가지고 저는 요즘에 시황하기가 사실 싫어요. 그래서 일단 힘든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이미 욕하고 싶은데 욕하기도 싫어요. 우리 양승모 멘토가 뭐 거지 같은 장이라 했는데 거지 제곱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장이 굉장히 참 기분 나쁜 장이고 저도 멘붕 잘하는데 멘붕 와가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자, 오늘 장에 대한 두 분에게 간략한 전략, 그러니까 오늘 장을 바라봤던 전략보다는 바라봤던 내용,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짝 엿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요, 자세하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비농업 부문 새로운 일자리가 19만 5천 개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예상치 16만 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였죠. 이에 뉴욕 증시는 1% 내외로 상승했지만 유럽 등 주변국들은 모조리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2거래일 연속 3%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발 악재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만 좀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매도세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잠시 후에 샅샅이 밝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락세 속에서 눈에 띄는 상승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주였는데요. 상승 이유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중요했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예상치 이제 상해 부분으로 해석이 됐는데.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조기 종료 가능성, Q3죠. 양쪽 네. 간의 조기 종료 가능성 때문에 경제 지표가 긍정으로 화답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위축됐던 상태에서 호재는 호재대로 받아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요. 미국 자체만의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과 동아시아 쪽, 장세 쪽에서는 오히려 반락 자체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는 좀 냉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해석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타 선진국가인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가인 아시아 쪽에 악몽의 재현인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좀 물어보고 네. 그전 과거와 함께 데이트해서 비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순모 멘토, 네. 출구 전략의 악몽 재현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가에는 좀 미리 좀 선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또 화랑을 또 넣은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바닥, 지표들의 바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이제 회수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왜냐면은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혹은 그 계속 돈이 풀려진다면 결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효과와 또 부동산에 대한 또 거품이 또 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좀 먼저 잡겠다라는 그런 이지를 좀 보여주었던 만큼 지금은 주식시장에 있는 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인플레이션 내지 혹은 부동산 경기를 좀 잡겠다라는 이지가 좀 더 강한 것을 좀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지금 내일 7월 10일 날에 이제 그 버냉키 연준 의원의 이제 그 강연 연설이 있죠. 네. 6월 달에 이제 그 고용지표 이제 호조로 인해서 이제 출구 전략은 이제 뭐 착수 시점을 이제 9월 달로 조기로 땡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6월 달 이제 수요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록 2사로 공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 여기서 과연 이제 축소가 되는지 이제 포커스가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코스피 차트를 놓고 보는 것과 그리고 미국 증시를 차트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좀 화면을 좀 통해서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 그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이 다우존스의 차트를 놓고 보면 벌써 이제 연고점 꼭대기에서 계속 이걸 뚫느냐 맞느냐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네. 국내 증시의 그 차트의 위치를 놓고 보면은 그냥 바닥 구간에서 이걸 더 빠지냐 안 빠지냐 결국에는 이런 싸움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 두 개 그냥 바꾸죠, 이제. 네, 이제 저도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뭐 삼성전자의 뭐 실적을 가지고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지만, 사실 그 실적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던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 실적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패대기 튀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인위적인 주가의 눌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그 고용지표 부분과 이제 매크로적인 경제지표, 그 다음에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옵션 만기를 이용한 나머지 인위적인 조작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면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손 모멘토, 우리가 1차 양적 완화, 그리고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진행 중인데, 네. 1, 2차 때 대비해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3차 조기 종료 시작된 것도 아니란 거죠. 오픈돼서 출결이 시작된 게 아닌데, 네. 충격이 상당히 빨라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리됐을 때보다 발언 때 대비해서 지금 반락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고 또 시장이 지금 그 호가 자체가 공호가가 발생이 돼서 갭이 좀 크게 뜨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그 2011년도 이게 언제쯤이나요? 한 8월 달. 네.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무너졌을 때가 2012년 한 6월경, 요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때도 이제 그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시장을 회복을 하면서 또 다시 상승에 대한 그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점쳐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낙폭은 크게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시점으로부터 바닥은 저는 확인을 했다. 결국 1800과 1820포인트는 배팅존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양손 모멘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언급된 앞에와 비교하면서 이번에 속도가 빨랐던 것은 여전히 앞에와 비교해 봤을 때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좀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는 네. 지금 현재 출구 전략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증시 대비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일단 양수 모멘토와 같은 의견 쪽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수반될 수 있지만 대기매수 실종이긴 하지만 해외 증시하고 비교해보면 앞에서 보여줬던 대로 미국은 최고점 부근에 되달아 있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바닥권에 지금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미국의 고점을 끌어내리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신차원 멘토. 예.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연거푸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 자체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 채권의 매입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유동성에 이제 확대되어 있던 것을 축소시키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자라는 의견인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긍정의 시그널이고 하나는 부정의 시그널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헤맬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미국의 이제 지표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지표, 이제 5대 지표입니다. 5대 지표가 이제 첫 번째 고용 지표거든요. 미국은 이제 고용 지표가 제일 첫째 이제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아시는 이제 소비자 지출 지수입니다. 이게 소비자가 이제 돈 번 걸 얼마 지출하냐.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월부 인생이라 하거든요. 주택도 뭐 20-30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지출지표, 세 번째가 이제 생산재고지표입니다. 생산재고지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택건설지표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물가지수 이렇게 인데 미국 물가는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네. 물가지수는 크게 안 뜹니다. 안 뜨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가장 여기 이제 5대 지수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고용지표하고 주택건설지표가 가장 큰 네. 폭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고용지표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면에 주택건설 지표가 나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주식 뜨면 미국 고용지표가 좋아졌다. 네. 어느 날 주식 빠지면 미국 주택지수가 나빠졌다. 좀 헤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고용지표는 좋아지는데 네. 주택지표가 나쁘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미국 일자리 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질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이면 우리나라 공공근로 비슷하게 미국이 이제 드라이브 정책, 오바마 정부 나오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겁니다. 무슨 거냐면, 일자리 나누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벌어야 집에 사가 월부대역한데 그 정도 일자리는 아니고, 단순한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 질은 물론 좋아지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표 정도는 좋아지지만 질 자체는 크게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기 자, 때문에. 그러면 예.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한번 넣어야 돼요. 이번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호전이 된 것은 일시적인 부분이다. 아니요, 일시적인 게 질 자체가 안 좋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질이 좋던 나쁘던 저희 입장에서는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고용 지표 자체의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크게 개선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선이 안 돼. 예, 왜 그러냐면 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2,500만 원에 들어갔다고 그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이제 그 긴축 정책을 함부로 못 쓰는 이유가 이제 지금 계속 말은 나는데 못 쓰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달러를 무지한 찍어내는데 달러가 없어요. 계속 스며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이래 최고의 통화량인데 시중에 돈이 안 넣다 가거든요. 5만 원짜리가 다 잠수하고 심지어 은행에 가시면 1억 원어치 현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함부로 긴축 완화를 못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워낙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너무 선반영 돼가지고 이제 우리 양승호 멘토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제 긴축 그거 너무 선반영대가 빠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창환 멘토한테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신창환 멘토가 얘기한 이 고용지표의 개선 부분이 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답을 해봤을 때는 실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꽉 알찬 고용지표의 예상상의 긍정의 시그널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신창환 멘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수모 멘토, 이 고용지표 자체의 신창환 멘토는 현재 질적인 부분에 이제 비교해봤을 때는 실제 제대로 꽉 알차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또는 뭐 다른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호전으로 갈 수 있는 확산적인 긍정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네. 양수모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자체의 예상치 상회가 나온 부분 때문에 이걸로 인해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기 종료, 양적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그 이야기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고용지표를 꼭 항상 그 붙여놓고 경기 선행지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이런 그 선행지표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출구 전략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일단 호조 속으로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에는 결국에는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가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된다면 네.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재를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조기적 양적 완화의 종료가 나온다면 결국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본금들이 결국에는 그 해외 쪽으로 다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고 그 유동성 확대가 축소될 수밖에 네, 없다. 유동성이 또 축소가 되면 또 이제 국내 증시는 또 없는 거래 대금에 또 다시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다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더 척박해지겠네요. 네,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야죠.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종료 안 된다라는 결론은 좀 났고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일단 저희 다 수익 대박 나고 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할 거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보고요. 좀 답답합니다. 무엇을 정리해도 잊어버린 거래량, 잊혀진 거래 대금, 그리고 투자 심리,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심리가 급선무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네.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오늘 또 삼성전자 이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거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매도세가 출회됐는데요. 앞으로 IT 업종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상 실적 가이던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뒤엎어지는 판이 네. 이제 카드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쵸.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막장 토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조 2천억이라는 가이던스는 누구의 지표와 누구의 기준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겠죠. 누구를 위한 거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제적인 부분은 가이던스보단 낮게 나왔었지만 사상 최고 쪽으로 결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갤럭시 S3의 실패, S4의 거의 반락 정도의 실패, 부분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적으로 가져가고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이던스에 맞춰지지 못했다고 해서 기관들의 패대기, 외국인들의 패대기가 나오거든요. 왜 자꾸 삼성전자를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양손 모멘텀인데 먼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쪽으로 금요일과 오늘 이 거래를 보면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순매도세에 대비해서 가장 비중이 90% 이상까지 증가돼 있거든요. 네. 도대체 삼성전자 왜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그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약 한 22%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 한 17% 이하대 한 16.86%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 비대해진 거래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꺾여지는 이 각도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당장의 주가가 과연 회복을 해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지만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 불가능한 상승에 대한 각도를 회복을 해준다라면은 상황은 전혀 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속된 매도를 보여주었지만 다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삼성전자를 다시 저는 재매수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떨어뜨려놨던 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외국인이 다시 올려놓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 흐름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옵션 만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또 인위적으로 또 주가 다시 올리는 거의 뭐 잡주 수준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옵션 만기일이 지난 후에 사야 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대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 지금 결국엔 또 그 옵션 만기 때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30만 원 이하에 있잖아요. 그때는 뭐 130만 원 이상이 있으면 또 그것도 추격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120만 원 전후로 지금은 서서히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아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 200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가 낙폭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들이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 이 다이어트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결국에는 시장도 같이 한번 움직여줄 것이다. 결국 저는 그 방향성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안방마님 또 네. 저희의 꽃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에 대한 가격 하락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매력이 들어왔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 지금 양손매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모아야 된다. 네. 옵션 만기 지금부터 전에. 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사모아도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겠고요. 그럼 시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실적 하향 전망치 내놓고 이번에 한 방 또 맞으면서 시장에서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고는요.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90만 원을 유지를 했어요. 뭐 네. 이중잣대입니까? 아니면 꼼수입니까? 도대체. 아니 전망치 하향해놓고 매도 의견 줬는데 목표치는 여전히 19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인데요. 참 우리 삼성전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잘났어 왕따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 삼성전자가 너무 제가 이제 글로벌 그 전자회사 실적을 다 뒤져봤어요. 네. 뒤져보고 주가, EPS일 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일본계, 어느 칭하지 않습니다. 일본계 제일 잘 나가는 전자회사,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전자회사, 대만의 전자회사,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미국계 증권의 이제 전자회사, 이 전자회사를 업종 비슷한, 거의 생산품 틀리면 전자회사를 봐가지고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거의 2분의 1 주가 수준입니다. 경쟁사 대비요? 예.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주가가 2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번 실적을 갖고 한 겁니다. 이번 실적을 갖고 했는데, 제가 볼 때 JP모건이 하는 짓이 나쁜 겁니다. 왜 나쁘냐면, JP모건이 유일하게 외국 증권사 중에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제일 적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JP모건이 저점에 사기 위해서 이런 작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생각합니다. 났는데요, 진짜요? 예. 비중이 JP모건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증권 펀드 계정이라든가 예, 제일 그쪽으로 적습니다. 보유 비중이 제일 적다고요? 제일 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삼성전자를 제일 싸기 위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모든 다른 연금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현금화 이제 한국증권만큼 현금화 회수율이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팔 것이다. 그럼 기관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파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양승훈 멘토가 말씀드렸듯이 호가 공백이 있어요. 호가 공백이 있어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26주 저점이 왔거든요. 왔고 주봉으로 봤어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20주 거의 바닥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못 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일 적게 빠졌습니다. 18%밖에 안 빠졌어요. 네. 5점에서 88%고 제일 적게 빠졌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8% 박앤셀이죠. 바닥에서 보면 20%니까 한번 저점 사는 포인트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는 워낙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막장 토크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 팀이 양손모 멘토와 신창원 멘토 얘기는요. 지금 삼성전자 빠질 만큼 빠졌다. 그 다음에 자체의 체질과 매력 대비해서 본다면 가격 매력 있다. 네. 지금부터 좀 사모을 필요 있다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네. 두 분과 좀 호응도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봤으니까요. IT 전업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업종이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사업 부분에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을 점점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데 그 종목과 관련된 사업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그 보통 멘토 스타일이 어떤 멘토냐면 주식 올라갑니다 해놓고 잡초 추천하는 연놈인데요. 네. 그래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이 어쨌든가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경기가 이제 우리가 경기가 나빠졌을 때 최악을 국면에 그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게 있고 안 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 같은 거는 고쳐가지고 한 번 더 쓸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이제 그 교환 주기가 이제 약간 떨어질 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기전자 부품 이 부분에서는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품 업종이라도 여러분 좀 희비를 엇갈려야 된다 이래 보고요. 특히 한 단계 넘는 하청 그런 코스닥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 하청 전기 부품의 하청 이런 독과점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제외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손모멘토.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지수적인 부분의 왜곡, 그 다음에 양손모멘토 지금 일관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7월 옵션 만기에 대한 인위적인 시장의 삼성전자발 쇼크일 뿐이다. 네. 주가를 흘러내는 이유다. 라고 명분을 잡아주셨는데,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빼고 보자고요. 전기전자 섹터들, 네. 예?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TSP 모두 다, 네. 다른 전기전자 중에서 다른 종목군들,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들어서 투신권들, 특히나 기관 쪽에서 좀 옥석가리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이 일부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IT 기기 쪽 기준으로 그 신용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물량 테스트를 좀 들어가면서 좀 시장의 좀 하락 그 밴드 구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핸드폰 부품주들 최근 뭐 우리 2011년도부터 계속 2013년도까지 삼성전자를 견인했던 것이 핸드폰 부품주였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핸드폰 부품주들도 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벌써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차세대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플렉셔블이라든지 혹은 3D 프린터, 차라리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오히려 좀 우회해서 차세대 먹거리 상품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회의에서 하단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금리 인상은 부적절하다라는 지금 현재의 양적 완화 카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럽 쪽에서는 진행하겠다라는 네. 것을 받아들이는데요. 확실히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강한 반등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요, 유럽의 반등 부분, 앞에도 우리가 IT 쪽에서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네. 유럽의 강세가 들어오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장세가 되면 반짝반짝하는? 분명히 반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진주가 또 있죠. 중공업 섹터입니다. 네네. 바로 중공업 섹터가 유럽에 대한 영향력과 비중이 좀 컸었는데 네. 그 경제가 회복되거나 지금 이 유동성을 유지시켜준다면 수주잔액 자체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에서 반드시 조선주가 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표현이요? 인공호흡기 제대로 달았다. 맞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달았다는 생각을 좀 네. 들거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3% 강한 상승세. 네. 현대미포유선 5% 강한 반등 속에다 대우조선해양이야. 재료를 가지고 일단 강한 반등에 동참을 했지만 근데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요? STX그룹이요. 네, 구조조정 중인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10% 급등 상대 좋긴 좋겠지만 네. 말 맞고 탈망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일단 조선주 강세였습니다. 유럽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세 이유 도대체 뭡니까 신청한 멘토? 예, 일단 중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이 항시 이제 우리 미국 가면 미국 정경부에 도전하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금융감독원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국무원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무지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엄청난 철강 회사를 이제 많이 제철 회사를 차린 다음에 그 제철 소비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 건설 부분하고 이제 중화학 특히 이제 조선 부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조선이 이제 심지어 이런 아시다시피 LNG까지 왔었는데 LNG
선 몇 군데가 크레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임 당한 이후에 LNG나 드릴십 이런 부분에서 한국 쪽으로 계속 더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적지만 밀린 부분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화물선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생산성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품질에서 문제가 크레임 생겨가지고 중국에서 조선업체를 3분의 1 이상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로 이제 걸었는데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를 안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만약에 조선에서 일부 후퇴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신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조선들이 만기가 요즘에 이제 그 유류가 고가로 인하여 신조선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는데 특히 연료 절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합판 특히 후판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료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급격히 좋아지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업종보다 약간 좋은 거지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조선주들 누구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나요? 그래서 조선주들 일단 뭐 개인들이 이제 많이 사는 부분이 그 기관 외국인 전혀 없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가 TDI 지수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조선주의 강세 이후 인공호흡기 달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이 더 이상 뭐 청산가치,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강자, PBR, PER, 뭐 또는 ROE, 에비타 등등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일명 저희들 표현으로 씨부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 청산가치 대비하면 분명히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대비해서 오늘 같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 상반기 수주를 어느 정도 맞춰댔기 때문이다라는 꼼수인 거 생각을 하는데 양승 모멘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선주의 강세 이후.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선업종과 뭐 해운업종도 이제 서서 이제 반등 구간에 이제 들어서 있다. 그래서 네. 제 포트폴리오에도 한진해운 있죠. 한진해운이 네. 있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클락슨이 신조선가에 대한 지수 상승 지표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이 됐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신조선가라는 것은 새로 만든 그 배의 가격 있죠. 이거를 선종별로 산출한 그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계속해서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이제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가격적인 좀 상승은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위로차 잡혀진 것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 해운업종과 그리고 조선주 업종 위주로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저가 기준으로 많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과 또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업황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도 네. 좀 많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정부에서 회사채 지원을 하겠다. 업황이 좋지 못한 그 기업들에게 회사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또 나타나면서 또 주가도 또 강세를 또 보여준 그런 배경도 한번 뒤를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클락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해운과 그 다음에 조선 쪽의 분석기관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신가 부분은 신조선가에 대한 상향 쪽으로 보면서 이제 이미 상반기 쪽에 수주를 웬만큼 맞춰놓은 국내 중공업 쪽 조선업황 자체의 이제 실적의 안정권, 체질 개선으로 보아야 된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제 조선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저는 조선업종들은 이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또 포트에도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신차하면 또 예. 중국발 얘기를 좀 많이 엮으셨는데 언급을 예. 해주셨어요. 양수 모멘토는 이제 유럽 쪽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중국 쪽으로 보시면서 아직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공업주 지금 사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크게 많이 조금 사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네. 사는 거는 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 전 세계 글로벌 해운업계가 완전 찬물을 엎었습니다. 그 찬물을 엎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해운사마다 묶음이 있었어요. 그 항공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팀, 웨널드, 네. 그 다음에 스타일 에일라인스를 묶듯이 네. 해운회사도 이제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네. 다용도로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운업계들이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묶인 게 머스크하고 에버그린이죠. 머스크 네네. 이름 덴마크인데, 근데 거기는 엄청난 흑자를 보냈어요.
엄청난 흑자인데 그 나머지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충격받아 우리나라도 일본이 아마 부랴부랴 이제 묶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머스크나 이런 큰 1등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었고 이미 제가 볼 때는 해운이 신조가 조선이 더욱더 발조가 많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선 업종이 구조적으로 크게 아주 좋아지고 그런 거는 별로 많이 뭐 기본적인 시장 평균 이상은 되겠지만 많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여기서 조금 이제 전략이 좀 극명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매수해도 된다. 지금부터 가격 매력 왔다. 라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조선업종, 중공업 섹터에서는 두 분이 완벽하게 전략이 좀 틀립니다. 양순모멘토는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바닥을 찍었다. 신창환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비중을 실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여러분 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마쳐보고요. 네. 이런 장에서 꼭 역시나 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뭐 들리는 소문에 우리 미스김이 출동을 국내만 온 게 아니라 해외도 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예, 시장의 소문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증시 뒷담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출동 미스김은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장이 화랑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매일 출동을 해야 되는 분 같은데요. 체력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선 씨 오늘 어떤 뒷담화로 미스김이 출동했죠?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요. 신정부 출범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말입니다. 경제 민주화. 결론은 하나인데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혜선 씨, 네. 이 경제 민주화면 사실 대통령 선거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거든요. 메인 공약이었죠. 네. 네. 그럼 지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켜야 되는 거고. 뭐가 문제인 건가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아마 이게 뒷담화의 내용으로 들어온 건 분명하게 이게 또다시 공약 이후에 네. 언론에서 발목 잡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 쪽에 편중됐던 부분이 대기업의 이제 추가 증설이나 투자 증설 네. 또는 이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걸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실제적으로 대기업 쪽에 대한 뭔가의 이렇게 위축성의 수갑을 채워준다면 양소모면 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에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계열사 기준으로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건 못하게 네.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기업이 뭐 어차피 계열사 쪽으로 넘겨주는 거고 오히려 또 다른 기업들이 또 살아나는 종목들이 또 많아질 거라는 네,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규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들 오히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계열사 위주로 이제 그 광고비라든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선해 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알선했던 이런 광고 시장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오히려 일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소형 업체들은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놓고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즘 그거란 말이에요. 공약 때문에 지켜야 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음지에 있는 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네. 세금도 많이 부과해서 정부의 자산을 좀 늘리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은 이해 가요. 일감 몰아주기를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궤도로 서로 경쟁을 붙어서 싸우러 가자인데 언론에서 이걸 왜 이제 와서 발목을 잡냐고요. 대기업을 위한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떻게 이제 힘이 있는 자와 또 네. 힘이 없는 자와의 또 그런 또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무슨 철새입니까? 여기 붙고 저기 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힘의 압력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힘의 압력이 어디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언론사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좀 뜨뜨미진한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경제민주화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제 대기업 말고요.
중소기업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히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견일 쪽을 많이 가져왔단 네.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창업투자 창업투자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창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 부분을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대기업의 주가를 발목 잡는다는 건 좀 어이없긴 한데, 네. 신창원 멘토, 예. 언론에서 이제 와서 뒷북 때리면서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 대기업이 아직까지 살려야 된다. 이런 의도로 옆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오늘 뭐, 여러분, 우리 주식 승천이 뭐, 3,000% 사실 많이 빠집니다. 재미한 개도 없을 겁니다. 뭐, 네. 실제로 우리 주식이 왜 빠진 게 이게 뭐, 출자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그 기업이, 물론 뭐, 저는 신문 5개 봅니다. 왜 5개 보니까 돌아가면서 상품도 받고, 5만원 상품권도 받고, 네. 선풍기도 받고, 뭐, 이를 받으려고 일부러 받는데, 1년 딱 보고, 공짜 보고 1년하고 바꾸고 이러는데, 일부러 이제 자꾸 그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이제 실업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소기업 살이나 중소기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농업, 미국의 실업률이 아까 전에 뭡니까? 농업 부분. 여러분, 일자리 찾아가 촌에 가 일하라 하면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떠돌이 이제 일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마 이제 중소기업 맡기면 생각보다 중소기업 자체에서 그거 있지만 그 인원에 비해서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대기업을 조금 너무 목 좋으면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건 통화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국 이래 최고 통화량인데 대기업이 현금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을 안 푼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살리려고 하면 은행 돈을 갖다 풀어야 되는데 은행에 중소기업의 은행들이 제일 돈 빌리기 싫어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왜? 돈 해가지고 사업 안 되면 손 들어버리고 신용불량해가 10년 있으면 공짜로 빚 갚아준데 누가 그 책임지고 하겠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금융을 좀 풀어라라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때리고 이리 하면 돈을 풀 줄 아는 돈을 안 푼단 말이에요. 안 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 하는 게 좀 푸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한쪽에 몰아주고 이런 건 안 됩니다만 제가 볼 때 대기업을 너무 목 좋은 거 이것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저질러야 큰 사업체가 되거든요. 그 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문어발식한데 문어발식 괜찮아요. 왜? 중소기업이 연봉 4, 5천 주는 그 회사 직원을 많이 못 뽑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어쨌든 4, 5천짜리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은 요런 부분에서 좀 조화롭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창원 멘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언론 쪽에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자체 법안 통과 자체를 못하게끔 막는 이유는, 신창원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고용 안정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두 분한테 마지막에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만약에 처리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관련되어 있는 지주사 성격들의 종목군들에게 지수의 주가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양순모 멘토. 주가의 영향은 있다. 일시적으로 있다, 아니면 네. 장기적으로 있다. 일시적으로 있다. 일시적으로 단기 이벤트성으로 하락 부분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창원 멘토.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이 현찰 갖고 있는데 더 좋죠. 이 불황에 누가 회사 열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네. 그 누구 말도 십자가를 칠 필요 뭐 있어요. 현찰 갖고 은행 금리 늘려가지고 채권 발행이나 돈 버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기업이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네. 말로 합니까? 말로 하느냐고. 돈 갖고 있는 게 영낫죠. 그럼 주가의 영향이 저 좋아질 것이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경제민주화가 아니, 연봉 가결이 1억 되면? 주고 차를 말로 만듭니까? 네, 현대자동차. 해외 가면 연봉 1,200만 원 주면 되는 그래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수모 멘토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기업 종목군들 쪽에서는 일시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네. 신창원 멘토 같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내가 차라리 현찰을 들고 있는 부분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오히려 주가에는 강한 상승이 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결과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세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민주화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두가 더불어 살고 좀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더불어가는 사회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좀 답답하네요. 이런 거를 저희가 뒷담화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네. 하지만 이제 주식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요. 이번에는 미스김이 해외로 출동했다면서요? 네. 정신없는 글로벌 증시 우리 뒷담화로 가볼까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엇갈린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중국의 6월 PMI 제조업 지수는요, 전월치보다 하락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덮었습니다. 오락가락 정말 정신없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누구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장도 답답해 죽겠고 우리나라의 네. 수급도 지금 분석하기 어려운데 미국에선 고용지표의 긍정, 하지만 이제 제조업 지표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나왔는데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G2라고 말하는 중국이 오늘 시장 아세요? 오늘 시장 상해가 또 출발할 10시 반쯤에 2단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바로 중국 상해가 출발하면서 급락 거의 2% 반락 쪽으로 출발이 되었거든요. 네. 그 부분 오늘 하락의 원인,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왜 이렇게 계속 주고 있는지, 아니 좋은 것만 좀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네. 나쁜 걸 자꾸 따라다녀요. 자, 양승 모멘트 오늘 중국 출발과 함께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위축이 되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2단 하락 쇼크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를 이제 딱 대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체력이 약한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국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하락이 나온 것이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왜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시계상조라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로 일단 놓고 보면은 일단은 외바닥에 대한 상승보다는 쌍바닥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더 낫거든요. 지금 만약에 주가가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다면 오히려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주가를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쌍바닥에 대한 형태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 지표의 어떤 이슈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 중국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슈를 빼놓지 않고 있고 또 유동성도 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좀 그리는 그런 좀 작업 중에 하나가 또 일종의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계속 작업 이렇게. 아, 잠깐만요. 양승 네. 모멘토. 그러니까 양승 모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오늘 생방송이 지금 한 51분째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 뭔가 인위적인 이 검은 그림자에 자신을 위한 잔치를 만드는 작업입니까, 도대체? 아, 글쎄요. 이거 누가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장을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차트 자체가 뭐 전체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로 네. 왜냐면 해외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빠지고 해외 증시가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완전 엎치락 뒤치락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일단 놓고 보았을 때 시장 자체는 좀 인위적으로 좀 뭔가 속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양승모멘토 그렇다면 작년이죠. 바로 코앞이었던 작년 12월에 상해종합지수가 바닥을 찍고 강한 급등세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의 그 자리로 회귀했어요. 우리나라 증시처럼. 네. 우리나라 작년 7월처럼 1년 전으로 회귀를 했는데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상해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을 농후하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에 대한 각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바로 빵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중바닥을 만드는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부분들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모습대로 우상향을 갈 수 있다. 일단 우리나라 장은 일단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중국장 같은 경우 우리보다 좀 한 단계 밑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일단 하방 경직성에 대한 수준으로만 일단 버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순 모멘토는 지금 이 얘기를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중보다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는 시점이었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와 좀 다르다. 바닥 자체를 이미 만들었고 이제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본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근데요. 네.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아래에 있는데 중국 증시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정말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속상해요. 그래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사탕 비엔나처럼 네.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그쵸? 물가 지수 이제 발표로 코앞에 있고 무역 수지와 통화 공급 부분에 증가율 발표가 있어요. 아무래도 달러 자체를 얼마나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 부분도 언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 동향 앞으로 이제 위축됐느냐 확장이냐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의 체질을 얘기할 수 있는 경기 동향이거든요. 네. 신청하면 또 이번 네. 주 줄줄이 대기예요. 이 부분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이제 4주 전에 했던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볼 때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계속 빠질 때 이제 그 빠진 동기가 언제부터 빠졌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중국 증시가 언제부터 빠졌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부터 빠졌냐. 이건 한번 짚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예상외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800 여기 차트를 보면 막 1890 이 자리까지는 용납하지만 이 밑에 자리, 언더슈팅 이 자리, 이때 이제 미국 이때 연속 4일 빠질 때 글로벌 증시가 3일 떴고 우리나라 증시만 0%, 여러분 선물로 치면 15가 물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난 4월, 5월에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뜨는 자리에서 그날 6월부터 갑자기 중국 증시가 폭락 장세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아까 양승만 멘토님이 물론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죠. 이게 이제 내부적인 게 아니고 이제 대외적인 문제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데. 제가 좀 뭐겠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핵 부분, 그리고 중국은 뭐겠습니까? 미국과의 이제 채권 부분, 이 부분이 민트가 돼가지고 아마 밉상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이제 3주 전에, 이제 4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홍역을 치룰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이 가장 문제거든요. 목요일 장이 미국이 쉬는 날인데, 미국이 쉬는 날, 유럽이 2, 3% 떴습니다. 네. 글로벌 다 떴어요. 그쵸. 싹 떴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빠졌죠. 예, 그거는, 뭐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로? 그날은 또 하필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자동차, 그 사이 우리 뻐꾸기들이 제일 맞추지 않은 자동차주를 끄집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승호 멘토님이 뭐 워낙 유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교양 없이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는 분명히 이 정상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게 누가 손을 분명히 대는 것은 그 대표적인 이유로 오늘 아침에 주가가 2포인트 빠지는데 선물이 2가 빠졌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왜 생각합니까? 우리 앵커 멘토님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 200과 그다음에 예. 베이시스 괴리를 비교해 본다라면 이제 왜곡된 부분에서 급락,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빠른 패러다임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콘덴고다 이거 백어데이션도 크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장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요. 이건 누가 만지는 겁니다. 선물이 종합주가 2포인트 빠지다 선물이 언제 1대1 됐습니까?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 자체가 벌써 올라야 될 장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실적에 기대해서 떨어져가지고 떨어진다. 이건 저 변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변명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떨어지면 글로벌 유사한 업체들이 다 다른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실적 좋은 게 제일 많이 빠지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대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JP모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미제의 앞잡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주식이 손절며 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럴 때일수록 단단하게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사위 멘토 같은 경우는 저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 베이시스로 코스피 200과 선물 지수와의 이제 왜곡된 부분과 이론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선물이 지수 대비해서 급락 나올 수밖에 없는 고평가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미국 이후에 이제 좀 중국발의 발목을 보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6월부터 급락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나쁜 걸 좀 따라왔던 커플링 네.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주에 중국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경기 동향 지수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좀 우리가 돌다리도 둘르긴다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지표머리 아프지만 꼭 반드시 당일날 체크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씁쓸한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네, 주식승천 10시 시즌2에 우리 혜선 씨가 꽃이라고 한다면 그 네. 꽃 속에 작은 꽃보다 더 큰 해바라기 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내일장 승천주 살펴볼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요. 내일장 승천주가 오늘은 두 멘토님들이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없어요? 네, 현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굉장히 빵빵하게 다 채워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양순모 멘토는 현재 70%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우리 신창한 멘토는 100%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포트에 편입하신다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네. 오늘 그 어느 때도 승천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출발!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참 대응하기 어려운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하지만 주식 승천 멘토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발굴하십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입니다. 셀트리온이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요, 현재 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도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역시 수익률 좋습니다. 현재 9.26% 수익 구간이고요. 동양은 오늘장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4.58%로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가 6%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손절가 39,000원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급매물에 IT 부품주들이 같이 휘청거리는 하루였는데요. 유난히 IT 관련주들이 많은 정대희 멘토 오늘장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내일장 관련주들 추가 하락 시에는 손절가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인텍은 오늘 7%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3.9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잉크테크 역시 마이너스 7% 넘는 손실 구간이고요. 아이테스도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6.63% 현재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는 오늘장 우리 조명지주를요, 2,150원에 차익 실현 성공했습니다. 광명전기는 오늘장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 2.22%로 수익 구간이고요.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2.97%로 손실, 그리고 SM도 아쉬운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KG 이니시스도 오늘장 마이너스 5%대로 많이 밀려났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6.04%로 손실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양순모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이 오늘장 2% 넘는 수익률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7.93%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손절가 27,500원에 매도했고요. 성우하이텍은 현재 마이너스 1.79%로 손실 구간이네요.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남은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2%대로 하락하면서요.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4.84%로 손실 구간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플러스 0.71%, 현재 약보합권에서 수익 구간이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29%로 손실 보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ICD입니다. 오늘장 5%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아쉬운 손실 구간이네요. 이어서 이효열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기아차의 누적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3.24%로 손실 구간이고요. CJ 역시 마이너스 2%대로 손실 구간입니다.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또다시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야속한데요. 이 긍정적 전망으로요, 주가가 곧 회복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포스코는 손절가 27만 원에 매도했고요. 대우건설 현재 마이너스 2.71%로 손실 구간입니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도영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플러스 3.89%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 오늘 종가 8,375원에 5% 편입 성공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의 5%를 추가 매수해서 총 10%를 보유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도영 씨 1등이네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저는 정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 포트의 점검이라든가 편입과 그리고 빠지는 부분만 보여드릴 것이지 전체적인 건 금요일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켜야 될 자리와 섬지 말아야 될 방송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신창원 멘토의 포스코 오늘 손절 처리 매도가 아닙니다. 네. 저희 제작진의 이제 수익률 개선 부분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겠고요. 그분에 제가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모든 제작진 및 저희를 일동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신창원 멘토에게도 진심으로 좀 죄송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보자. 신창원 멘토님. 포스코부터 시작하죠. 예, 여러분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앞부분에 여러분 콘덴과 백어데이션인데 장 자체는 분명히 말들만 이번에 빠진 거는 백어데이션하고 콘덴과하고 극백이라는 사이가 없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최근에 이제 포스코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외국인 기관 동향 전혀 없습니다. 네. 주식이 이제 인위적으로 뜨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뜨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코스닥가 이제 30만 원 일단 찍어가지고 이제 서서히 수익권으로 곧 나오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포스코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21일평의 안착이 가장 문제인데 21일평 안착을 한번 좀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 잘 나가다가 이제 또 밀리는데 오늘따라 그러니까요. 밀렸어요. 그런데 뭐 실적 저평가 아시죠? 최근에 뭐 매도 매수 전혀 없는 그런 이것도 호가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하방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보다시 기관들이 전량적으로 매도를 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는 제가 상황 봐서는 과감하게, 왜냐면 IT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더 편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이제 집중 쌍끌이 매도죠. 소위 말해서 매도인데 매도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삼성전자 상승하지 못하면 주가 상승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문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손절면 하면 재매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버텨볼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좀 들으셨죠?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처리가 분명히 아니어도 포트에 갖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력히 들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신창원 멘토 같은 경우 지금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의 전략을 아직까지는 피지 말자라는 의견을 강력히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판, 4판, 공사판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냥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온다면 수익을 내주겠노라라는 신창원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양순 모멘토의 종목들 AS 해볼 시간인데요. 수익률 좋은 한진해운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우선은 한진해운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7,490원에 마감이 된 흐름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한번 해보자. 오히려 등전 밑이 어둡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역시나 지금 한진해운 지금 자리상으로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인 일봉성산에서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일단 앞으로 이제 보여지는 자리가 저항이 7,800원입니다. 이 7,800원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포트에서 제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800원을 일단은 확인하는 그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AS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성우 하이텍 살펴볼까요? 네, 이제 성우 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딱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흐름인데요. 바로
역헤드 숄더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템포를 좀 쉬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오히려 좀 주가의 펀더멘털에 대한 상태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들의 좀 또 강한 또 상승 연리가 이어지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그 수혜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점. 결국 네. 14,000원 이하의 구간대에서는 역시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더불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뭐 어떤 이상한 레포트들이 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됐던 거였는데요. 네. 사실 지금 그 애널리스트 참 문제입니다. 뭐 주가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즉 시장이 좋지 못할 때 당연히 누구나 이 기업이 실적이 좋지 못하겠구나, 업황이 좋지도 못하겠구나라는 부분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오히려 그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뻔히 아는데 그걸 내놓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엿먹으라는 건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사실 저는 오히려 더 보유를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좀 탄력적인 포트를 좀 교체를 해서 시장의 수익률이 나왔을 때 그 고비되는 그런 종목을 좀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자리는 좀 포트에 대한 현금 30%는 좀 남겨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인위적인 그 지수의 눌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안으로 제가 포트를 하나 더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두 분들의 포트폴리오 대응책, 대응 전략까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양수모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인위적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말 맞고 탈 만한 부분에 탄력 둔화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손절가 이탈로 포트에 제외되고 났다가 목요일 안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편입하겠다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최종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대응책 부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제대로 된 우리의 순발력으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양순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진해운 7.93%,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전략 중점 수익률 빵빵하게 살려놓고요. SK하이닉스 아쉽지만 오늘 손절가 이탈로 매도 처리됩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현재 1.79%의 약 손실 구간이 되어 있지만 추가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당당하게 보유 전략 쓰셨습니다. 예,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수정 나갔던 부분이겠고요.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급락, 이거래일 급락이 나와서 이제 아쉽지만 마이너스 5.33%지만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금방 플러스권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수정됐던 부분에 현재 2.21%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 체크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1%,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30%이지만 신창한 멘토 같은 경우는 양손모 멘토와 다르게 손절가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서 SK하이닉스 좀 더 보유하는 의견으로 가져가지만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아직 들어가지 말자, 내가 사인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끝났으니까요. 우리 이제 내일장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가 없긴 없었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유 의견들이 좀 많았었고, 네. 제외되는 종목군들이 이제 한 종목, 양수모멘토의 포트에서만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내일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장은 좀 방긋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 네. 라는 아쉬움이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앞서
앞서서요. 현재 시각 11시 12분 18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출발되어 있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우리나라 야간 시장이 오후 6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현재 뉴욕 증시 다행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뚜렷한 경제 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 동향의 강력한 수치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상승시키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장 마감 후 알코아를 시작으로 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알코아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1분기보다는 약간은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알코아는 0.5% 상승 중에 있고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프라이스 라인이 2.6% 급증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전국 불안이 완화된 건 역시 시장을 지지하며 다우지수 현재 0.6%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김재준 연구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알코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도보다 하회 예상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좀 뛰어넘거나 부합된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부분 속에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출발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그리스 차기 구제금융권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포르투갈의 전국 불안 역시 완화되며 반등 장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금일 지금 현재 개최 중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드라기 총재는 필요한 만큼 장기간 통화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영국은 1.3%, 독일은 2.3% 이상 상승하며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1%에서 2%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자체가 이제 자체적인 개별 상황으로 가나요? 아니면 강하게 가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이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예, 먼저 주간 코스피장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다시 불거지고 중국의 신용 공급 축소 발표에 중국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세 보였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여파가 여전히 IT 업종 전반을 압박하며 코스피 역시 1% 가까운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야간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의 보이는 가운데 유로존의 전국 불안 안정과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 유럽과 미국의 상승세에 연동하며 현재 0.5%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야간 증시 오르고 좀 가면 좋겠는데. 또 오늘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야간 시장 동향은 좀 일단 긍정의 시그널, 우상향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 좀 좋은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글로벌 증시도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근데 네.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글로벌 증시 맨날 이렇게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 장 좀 올라가자고요, 제발. 내일은 올라갈 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대해보시면 해선치 말대 네. 양승 모멘토 내일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추가 상승 뭘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1800과 1820 일단 배팅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수익률 회복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이 수익률 회복 구간 때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든 구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현재 자리에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장이다. 그리고 주가에 좀 인위적인 그 눌림 장세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만 올라온다면 지수가 이제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눌러주었던 이 1860포인트 한 40포인트가 왜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840포인트가 추가적으로 40포인트 올라가면 1500, 600이거든요. 1860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간들은 이제 계속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속지 말고 계속해서 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차원 멘토 지금 지수의 위치 바닥입니까? 바닥이라고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바닥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매수 쪽으로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를 잡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는 1860을 한번 본다 주이고요. 이달에는 최저 1890은 한번 본다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신차원 멘토가 지금 바닥이다.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 네. 자신 있게 그렇게 전략을 내일장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밤 또 이야기 나누느라 고생하신 우리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승모 멘토, 신창아 멘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당히 정신없게 또 위축되었던 시장에 대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알찬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축될수록 좀 더 힐링을 해가면서 다른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면 HTS와 시장을 잠시 떠나셨다가 웃을 수 있을 때 양봉일 때 들어오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지만 떠나셔도 휴가철에서도 저희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